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코니 가오리 작가의 여행 드롭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리 수술을 해서 3개월 정도 휴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행 유튜브를 엄청 챙겨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행 뽐뿌가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코로나도 터지고 여건도 되지 않아 뭔가 여행을 제대로 가본 기억이 없어 더 여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여행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그 여행에서 느낀 점을 좀 쓰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글도 많았고 저한테 뭔가 신선한 책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더욱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는 많은 주제의 짧은 단편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 2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일치기 여행의 거리와 시간. 당일치기 여행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당일치기 여행과 한나절 걸리는 소풍은 어떻게 다를까? 가령 놀이공원이나 수족관을 찾아 한나절을 보낸 경우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듯하다. 하지만 강이나 산을 찾아 물에 발을 담그고 숲을 바라보며 바람 소리를 들었다면 당일치기 여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자연을 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근처 공원에 가서 자연을 접했을 뿐이라면 여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거리일까? 아니면 밖에 나가 있던 시간?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러야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신칸센이나 비행기로 이동하면 거리는 충분할 텐데 출장도 여행일까? 하면 그렇지 않다. 출장이라는 단어에는 일상적인 느낌이 있고 여행이라는 단어에는 탈일성적인 느낌이 있다. 이 2가지는 서로 상반된다. 같은 여행이라도 당일치기 출장과 당일치기 여행은 다른 것이다. 기분에도 어감에도 격차가 있다. 가령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오랜만에 갔을 때 나는 그걸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먼 곳에 온 기분이었고 아주 다른 시대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 같아 자신이 침입자이고 현재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 장소는 거리로 하면 상당히 가깝고 외출했던 시간도 기껏해야 4시간 정도다. 같은 도쿄 도내의 가스 시카고 다테이시라는 곳을 갔을 때도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동네에 오후 3시에서 4시쯤에 문을 열었다가 겨우 몇 시간 만에 문을 닫는 닭튀김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영화 남자는 괴로워의 무대로 유명한 가스 시카고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게이세이선이라는 전철을 타는 것도 처음이었다. 낯선 동네의 낯선 가게에서 대낮부터 맥주를 마시면서 바삭바삭한 닭튀김을 먹고 있으려니 그곳에 있다는 게 신기했다. 가게를 나섰을 때도 아직 환했고 거리 풍경도 달리는 버스의 색깔도 낯설었다. 버스를 앞문으로 타는지 뒷문으로 타는지 요금을 타면서 내는지 내리면서 내는지 모르는 채 기껏 왔으니 타보자 싶어 타기도 했다. 이동 거리와 머문 시간과 상관없이 그것은 틀림없는 여행이었다. 당일치기 여행에 필요한 거리와 시간은 신축성이 자유로운 듯하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느낀 점이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국내 당일치기 여행을 꽤 자주 가곤 했거든요. 이틀 여행은 다음날 직장이 걱정돼서 당일치기로 여행을 종종 가곤 했는데요. 여행이라면 뭔가 서울을 훌쩍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바닷가나
서울에서 먼 곳을 자주 가곤 했는데 이 부분을 읽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지금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제가 나온 대학 주변 맛집, 친구들과 종종 가곤 했던 카페 등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어딘가로 잠깐 가면은 그런 바닷가 간 여행만큼의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론가 잠깐 가는 것도 기분이 약간 다르다면 여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하는 당일치기 여행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그런 부분이어서 읽어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부분은요. 여행지에서 내리는 비가 제목인 글입니다. 긴 여행 중에 어느 하루라면 몰라도 짧은 여행의 경우 비는 기본적으로 반길 수 없다. 우산을 쓰고 다니기가 거추장스럽고 신발은 젖어 상하고 풍경은 번져서 멀리까지 보이지 않고 지하철은 습기가 차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온천 여행일 때다.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기분은 최고다. 밖은 비, 그러나 온천물은 따끈하다. 빨래 걱정도 없고 저녁거리를 사러 나갈 필요도 없다. 눈앞에 펼쳐진 산속 나무들은 젖어 좋은 냄새를 풍기고 이파리들은 선명한 초록이다. 극락. 비 내리는 날의 온천물은 화창한 날보다 부드럽고 피부에 촉촉하게 스미는 느낌이다. 노천탕 전체의 부연 공기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 게다가 낚시나 골프를 즐기러 온 사람과 달리 나는 온천을 하고 식사하는 외에는 책을 읽고 마사지를 받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어느 쪽이든 비가 와도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빗소리가 좋은 배경음악이 된다. 하코네에 좋아하는 온천 여관이 있다. 남편과 함께 간간히 가는데 작년에 그곳에서 태풍을 만났다. 기분 좋을 정도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우, 바라만 보아도 안구는 물론 내장까지 씻기는 듯했다. 휑휑 불어대는 바람에 나무들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때로 번개가 쳤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 방에서 한 걸음도 나갈 필요가 없다. 나는 온천을 드나들면서 그 폭우를 즐겼다.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나와 남편은 버스 정거장에 서서 하코네 유모토까지 가는 늘 타는 버스를 기다렸다. 도로가 거의 강이었다. 우산을 때리는 빗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고함을 지르지 않고는 서로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푹 젖어 남편은 우산을 접어버렸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도로에 흐르는 물은 내 발목까지 올라왔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지구에 남은 두 사람인 듯한 기분이었다. 어쩔 수 없어 여관으로 돌아가자 여관 사람이 수건을 건네주었다. 그제야 버스도 전철도 끊겼다는 것을 알았다. 도로에 물이 빠질 때까지 택시도 산길을 올라올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왠지 유쾌했다. 비 더 쏟아져 하고 생각했다. 남편도 나도 다음날 일이 있었고 사전 예약 없이 더 묵을 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유쾌했다. 비 더 쏟아져.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 옆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이 여행지에서 내리는 비라는 부분을 읽고 저도 같이 비 내리는 온천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책에는 사파도 같이 있는데 그게 더 이 책을 읽는 저를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비 내리는 걸 보면 비를 맞을 때는 찝찝한데 막상 보고 있으면 그렇게 낭만적이면서도 약간 기분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마음도 좀 고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비 오는 날 온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았던 두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글이 되게 길지 않고 부분 좀 짧아서 읽기가 좋아요. 금방 읽기도 했고 저도. 그래서 저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좀 추천합니다. 전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